네. 자, 오늘은 이제 지질시대 한번 다뤄볼 건데, 지질시대 같은 경우에 원래는 지구과학 원에서 이게 지질시대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반감기, 아니면 뭐 지층의 역전, 막 이런 거에서 그냥 선지나 어떤 자료의 일부로 그냥 낑겨 들어가는 파트이거든요.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그런 파트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지질시대에 이제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통합과학 예시문학만 보더라도 그냥 지질시대 단독으로 나오는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구과학 원에서의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지구과학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생누대, 시생누대, 현생누대, 누대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같은 이제 시대 내에서도 무슨 기다, 자 이런 게 나오는데 통합과학에서는 그런 게 다 빠져요. 그냥 성캄브리아 시대,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냥 큼지막하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지구과학에서 이제 배우던 어떤 사건의 순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지구과학 원을 배울 땐 되게 잘게 잘게 다 쪼개가지고 모든 순서를 다 외웠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그게 한데 뭉쳐지는 뭔가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교과서나 이런 문제집에 안 나와요. 이게 어디까지를 퉁쳐서 봐도 될지, 어떤 거는 순서를 따져야 할지 이런 게 안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어떤 거를 퉁쳐서 볼지를 다 사건 순서를 번호를 매겨가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목차를 잠깐 보시면 방금 나왔던 이 시대 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는 뭐로 나온다?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나오고 여기 안에서의 세부적인 시대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오늘은요, 이 시대 구분 하나가 사실 메인입니다. 요거를 다 아시게 되면 사실 나머지 문제도 다 풀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제 1번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번의 곁다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1번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데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의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이제 자세한 배경 설명 같은 느낌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화석 같은 경우에는 화석의 특징을 이제 보시면 되고 문제 마지막에 살펴볼 거지만 이제 지층에서 이 화석에 따른 시대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통합학에서. 그런 거를 살펴보시면 되고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뭔가 세부적인 지도를 아시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위치 관계 정도를 안다라고 이제 생각을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고 한번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멸종 이게 있는데 멸종은 원래 지구과학에서는 세부 어떤 고생대의 어느 지점에서 팍 멸종이 튀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시대를 알았어야 하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시대 내부의 특정 다른 시대, 세부 시대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같은 거를 해석만 해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대 구분에서 사건 순서를 어떻게 퉁치거나 순서대로 볼 것인가이고 이 화석이나 지도 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곁다리로 좀 이해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는 시대 구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보시면 제가 네 가지를 써놓고 시작할 건데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에 이게 여담으로 원래 선캄브리아 대거든요. 근데 그 통합과학으로 오면서 시대라고 이제 붙게 돼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캄브리아 시대 옆에 고생대 듣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자, 고생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중생대다 자, 이런 거 한번 써보시고요. 마지막에 신생대 이렇게 있습니다. 신생대. 좀만 옆에 쓸게요. 자, 신생대. 제가 어떤 거는 뭉뚱그려도 되고 어떤 거는 이제 순서를 따져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번호가 더 복잡하면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직관적으로 쪼개드릴게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요. 자, 1, 그 다음에 2, 3, 4. 자,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고요. 1, 2, 3, 4. 고생대는요.
자, 5 살짝, 6 살짝,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8,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 2, 3, 4, 5, 6, 7, 8. 4개씩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 10 이런 거 끝나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는 이제 11, 12. 여기 편하죠? 4개, 4개, 2개, 2개. 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 위에다 쓰실 거는 이제 사건 순서고요. 사건 순서 번호가 같은 것끼리는 사실 같이 일어났다고 퉁치셔도 전혀 상관없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번 성칸브리아 시대, 5, 6, 7, 8 고생대, 90, 중, 11, 12 이제 신생대 이렇게 보시는 거고,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요 위에다가 제가 시대가 실제로 몇 년 전이었는지도 적을 거거든요.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숫자를 외워서 푸는 것도 그래프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성칸브리아 시대부터 가면요. 자, 46에서 5.4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무슨 단위냐면요. 괄호치고, 자, 년 전입니다. 46억 년 전에서 5.4억 년 전까지인데, 왜 46이냐? 자,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기 때문에 46억 년부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 5.4, 요게 이제 선에서 고 사이의 숫자입니다. 자,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억년 전 안 쓰고요. 5.4에서 2.52억 년 전, 그러니까 2억 5,200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고요. 요 2.52라는 숫자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중생대는 2.52에서 0.66까지입니다. 그러니까 0.66이라는 거는 6,600만 년 전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0.66에서 어디까지다? 교과서에서는요. 그냥 현대까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까지다라고 그냥 정의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시대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뭘 보냐? 실제로 사건이 뭐가 일어나는지 이거 볼 건데요. 우선 보시면 우리 선캄브리아 시대 있잖아요. 선캄브리아 시대. 얘 같은 경우에는 요 46억 년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지구가 탄생하는 것부터 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사건 순서 1번에 뭐가 들어간다? 원시 바다가 형성됩니다. 원시 바다 형성. 여러분도 빈종이 한번 써보세요. 자, 원시 바다 형성입니다. 왜요? 이게 46억 년에 지구가, 원시 지구가 이제 지구가 되면서, 그러니까 원시 지구가 되면서 마지막에 뭐가 일어나죠? 비가 내려서 그 미행성체 충돌하는 게 줄어들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비가 내려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구의 첫 번째 그 순서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은 원시 바다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생각하면 이제 외우기 쉽거든요. 자, 2번은요. 최초의 생명체 탄생입니다. 최초의 생명체. 왜?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에 이제 출현했으니까요. 그래서 출현,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선생님, 최초의 생명체 뭔데요? 남세균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생명체가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최초의 생명체가 정확히 무슨 종인지는 외울 필요 없지만 이거 정도를 아시면 좋은 게 우선 단세포 생물이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너무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면 너무너무 베스트긴 해요. 광합성 안 한다. 광합성을 안 하는 단세포 생물이 출현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자, 최초의 광합성 이제 하는 거. 생물 출현입니다. 외우기 쉬운 게 바다 1번. 그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 근데 얘 광합성 안 해.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거 출현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네 두 개를 일단 한 그 순서로 바라보시면은 이제 무방하고요. 선생님, 최초의 광합성 생물 남세균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다음이 이제 남세균 출현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게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뭉뚱그려서 배울 때는 이게 얘가 남세균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최초의 광합성 생물 얘는요. 황세균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황세균. 산소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황을 생성하는 친구가 먼저 나오고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음에 남세균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요 세 개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셔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남세균도 이제 광합성 하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묶었는데 제가 이 파란색으로 적는 거는 이제 화석 뭐냐면 제가 여기다 쓸게요. 자,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뭐예요, 선생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 화석이고요. 남세균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고요. 제가 여기다가 별표 하나만 칠게요. 제가 별표 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화석에 별표 친 거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화석이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에 멸종하면은 제가 화살표로 치다가 X를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멸종된 시기를 딱 X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남세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 그 살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별표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일단 최초의 생명체, 광합성 어쩌고 했는데 얘네 다 뭐죠? 단세포 생물이란 말이에요. 단세포. 그 다음에 뭘까요? 다세포 생물이다. 최초의 다세포 생물. 선생님,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건 네가 몰라도 되는데 다세포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얘랑 같이 또 뭉뚱그려서 봐야 될 게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이름을 알아두세요.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출현. 아니, 동물이죠, 동물. 동물이니까 다세포. 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동물 다세포니까, 3번은 다세포 친구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출현했으니까, 옆에다 또 뭐 적어야 되죠?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나오죠. 화석이 나왔죠. 여기까지가 3번이에요. 제가 별표 안 쳤죠. 멸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에디아카라 동물군 출현했는데, 바로 멸종해요.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멸종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출현했더니 이제 바로 멸종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외우기 쉽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갖다가 여기 X,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확실하게 각 사건 순서와 이제 화석도 순서 언제 끝나는지까지 다 아실 수 있겠죠. 4번에 지금 한 칸 남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 선캄브리아 시대랑 이제 고생대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선캄브리아에서 고생대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도 우리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좀 편해요.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에서 고생대로 넘어가는 경계도 에디아카라 동물군 멸종하는 것과 같이 보신다. 여기를 뭉뚱그려서 본다가 좀 중요해요. 왜? 요 선캄브리아 시대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그냥 어떤 생물이 멸종했대라고 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요 4번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보는 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석 봐야 될 게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렇게고요. 에디아카라는 멸종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깔끔합니다. 여기까지가 선캄브리아 대고요. 이제 고생대로 넘어오셔서 5, 6, 7, 8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5, 6 조그맣게 썼고 7, 8 이렇게 했거든요. 5번은요. 뭐냐? 삼엽충 출현입니다. 삼엽충. 유명하죠. 자, 삼엽충이 고생대라는 거는 너무 유명한 얘기이시기 때문에 그냥 삼엽충 고생대네? 자,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삼엽충 출현이 고생대의 맨 첫 번째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대 5번 이게 삼엽충 출현이다 라고 하시면 고생대가 시작됐구나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알려주는 게 없어. 삼엽충 출현이 제일 먼저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다가 이제 같이 써봐야 될 게 우선은 삼엽충 출현했으니까 제가 3 이렇게 쓸게요. 3. 삼엽충도 화석이 있겠죠. 그래서 삼엽충 화석 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두 가지 한번 써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제가 조그맣게 쓰겠지만 자, 필석이라는 것도 이 시기에 출현합니다. 근데 필석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게 좀 잘 쓰이지가 않아서 필석 같은 친구는 그냥 멸종이나 아니면 그냥 화석이 그냥 있다 이 정도고 필석이 번성했다도 맞는 얘기지만 어떤 사건의 순서나 사건에서 직접 언급하는 건 좀 애매해서 제가 이렇게 화석만 적어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더 적으실게. 완종류가 있습니다. 완종류. 완종류에다가는 별표를 한번 쳐보시고요. 그래서 완종류가 뭐예요? 조개 같은 건데, 조개는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조개랑 그 생물 이제 진화도로 따지면은 되게 멀긴 한데 생긴 건 조개랑 비슷하고요. 완은 어깨, 족은 발, 어깨에 발 달린 친구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종류까지는 아실 필요 없다. 뭔가 이상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여간 삼엽중 출연할 때 필석이랑 완종류도 같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고요. 6번을 넘어가기 전에 얘네가 나왔기 때문에 고생대 때 번성한 친구들을 잠깐 다루고 넘어갈게요. 자, 삼엽충은 유명하죠. 고생대 때 번성했다는 거 너무 유명하시고요. 삼엽충. 그 다음에 필석 방금 얘기했던 거 번성한 게 맞고요. 여기 없는 게 있거든요. 자, 밑에 방추충이라고 한번 더 써볼게요. 방추충 이 친구가 좀 특별하거든요. 지금 특별하다 강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계보로 보면 좀 이상한 위치에 있다는 걸 결국 알게 돼요. 그래서 방추충을 잠깐 머릿속에서 굴려보면서 계속 순서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6번은 짧기 때문에 6번은요, 오존층 형성이거든요. 갑자기 띠용 하실걸요? 선생님, 오존층은 산소 많아야 생성되는 거죠. 네. 아니, 그거는 남세균 출연했으니까 이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바다에서 뽀글뽀글 했는데 실제로 엄청 산소 많이 뿜어서 오존층까지 형성되는데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대 때 오존층이 형성됐다라는 걸 아시는 게 꽤 중요해요. 그것도 사회충 다음에 나왔다라고 아시면 되게 잘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자, 여기까지고요. 7번이 되게 긴 게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존층이 형성되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최초의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자외선 막아주니까. 그래서 최초의 육상 생물 출현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라고 보시면 양치식물이라고 쓰세요.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친구들 있죠? 양치식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치식물 다음에 뭐가 나오냐? 거시식물 나옵니다. 소나무 같은 친구들 있죠? 거시식물 출연하시고요. 7번을 좀 더 크게 쓸게요. 자, 거시식물 출연한 다음에 그 다음이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도마뱀 이런 거 있죠. 도마뱀은 파충류고 도롱뇽이죠. 도롱뇽. 양서류. 양서류 다음이 파충류입니다. 파충류. 되게 많아요. 순서가. 제가 이렇게 줄 아래로 쓰는 거는 실제로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건데 여러분은 그냥 요거를 통으로 하나로 묶으셔도 통합과학에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애매했어요. 원래 지구과학에서는 다 구분하거든요. 근데 요거 그냥 통으로 보셔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양치식물에 그리고 거시식물에 별표 칠게요. 얘네 지금도 있잖아. 얘네 지금도 있죠. 양치식물, 고사리, 거시식물, 소나무. 됐죠? 양서류나 파충류, 화석은, 있겠지. 근데 문제로 출제가 잘 안 된다. 당연히 있는 거 우리 알죠. 그 다음에요. 사실 여기서 좀 빠진 게 있는데요. 양서류, 파충류 있어요. 근데 생명과학을 사실 배웠던 사람은 알겠지만, 뭐가 빠졌어요? 어류가 빠졌단 말이에요, 어류. 어류는 언제 출현나요, 선생님? 그게 애매해요. 이게 학자별로 어류를 뭐로 정의하냐가 다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 넣냐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 사실은 이 6번하고 7번 사이에 어느 순간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거고요. 논란의 여지를 피하려면. 어류는 한 6.5 정도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애매한 게 이제 최초의 척추동물 출현이다라는 게 이제 기출 나오거든요. 그게 어류로 정의하는 게 있고 또 척추랑 척삭이랑 막 이게 정의하기 나름에 또 애매해. 근데 여러분은 그냥 어류를 한 6.5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어류가 최초의 척추동물이라고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 평가원에서 그렇게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7번은 확실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8번이 있죠. 8번. 8번에 뭐 나오냐? 라고 보시면, 한번 그어보면요. 8번은 판계야입니다. 판계야. 고생대 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판계야 형성이라고 할게요. 자, 판계야 형성. 판계야가 뭐예요? 원래 대륙이 막 엄청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고생대 말이 되면요. 하나로 붙어요. 큰 대륙, 거대한 대륙 우리 판계야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게아가 형성되면은 원래 이제 대륙 사이에 바다가 있었는데 그 바다가 다 짜부돼서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대륙이 합쳐지니까. 그래서 원래 바다에 살거든요. 삼엽충은. 삼엽충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삼엽충 멸종.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쓰는 게 좀 재밌는데요. 제가 계속 머리에서 맴돌면서 하라고 했죠. 뭐 방추충 이 친구 있잖아요. 방추충이 사실 요때 출현해요. 파충류 출현할 때 출현하고요. 그렇다고 방추충 출현이라는 얘기는 또 잘 안 쓰고 멸종이라는 얘기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방추충 멸종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방추충 멸종.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지. 이게 애초에 고생대 거의 말쯤 돼서부터 나왔는데 교과서는 번성했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여러분은 그냥 번성했고 멸종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굳이 순서를 따지면은 삼엽충 필석 이 친구들보다 훨씬 뒤에 출연했다라고 아시면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나가셨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래서 방추충은 이때 X를 치면 될 거고요. 삼엽충이랑 필석도 하러 가야겠죠.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쭉 이제 오시다가 언제 멸종하실 때 이 8번의 두 번째 순서에서 멸종하셨고요. 필석은 선생님, 필석은요 사실은 이렇게 가시다가 파충류 출현할 때 멸종합니다. 이것까지는 잘 몰라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보시면 외우고 싶다라는 거고요. 완종류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방추충까지 멸종한 이 시점을 뭐라고 보시냐? 자, 카메라에 안 잡히겠지만 하여간 고생대에서 중생대 경계죠. 이때가 됐죠. 그래서 판계야 형성, 삼엽충, 멸종, 방추충, 멸종 요거 싸그리 합쳐서 보다 고생대 맨 마지막에 달아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고생대 이제 5, 6, 7, 8인데 7번이 꽤 길었고 어류는 좀 애매해서 이제 한 6.5 정도 이제 두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선 고까지 했어요. 이제 중으로 오시면요. 중생대는 여러분이 되게 잘 아는 것 같아. 왜? 공룡. 근데 공룡의 번성은 아는데 공룡의 출현은 여러분이 되게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좀 애매해 사실은. 조류가 파충류로부터 이제 분화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조류랑 좀 더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잖아. 그래서 공룡의 출현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이런 게 좀 애매하다고. 그래서 우린 중생대를 그냥 번성한 것만 좀 보는 거죠. 공룡, 그리고 암모나이트도 출현하는 게 좀 애매하거든요. 암모나이트. 그리고 하나 더, 거시식물까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중생대 때 거시식물 번성했거든요. 근데 고생대 때 번가 아니죠. 고생대 때 거시식물 출현이고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 번성입니다. 출현과 번성이 달라요. 됐죠? 그래서 여기 적어보시면 판계아가 형성됐고 이후에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판계아 분리다라고 이제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거 잘 모르시는데 사실 판계아 분리가 처음이 아니야. 물론 뭉뚱그려서 하긴 할 건데 진짜 엄밀히는 판계아 분류되기 전에 포유류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일단 포유류 출현하셨고 판계아가 있을 때 출현했어. 그 다음에 판계아가 분리됐고요.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출현합니다. 이것도 번성 아니에요. 출현입니다. 출현. 그래서 속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나무 이런 거 있고 지금까지도 살아있죠. 여기까지 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유류 판계아 분리 이거 속시식물 출현 요거 다 뭉뚱그려서 보셔도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번 적었지만 뭐겠어요. 다 멸종하고 난리 나고 중생대 끝이다라고 그냥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번과 10번 사이에 중간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중생대 초, 중생대 말 이 정도로 보셔도 전혀 상관없다.
믿으세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이고요. 공룡과 암모나이트 화석은 언제부터?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번성을 하셨기 때문에 공룡 화석 있을 것이고 암모나이트 화석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전혀 상관없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요. 10번에 번성은 하셨는데 멸종 언급하셔야죠. 자, 공룡 멸종합니다. 공룡 멸종하시고 그 다음에 뭐 멸종해요? 자, 암모나이트 멸종하겠죠. 암모나이트 멸종. 고생대에 비해 되게 간단해졌습니다. 암모나이트 멸종하시고 자,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가는 경계다까지 알아두시면 그냥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게 간단한 중생대였어요. 중생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로 오셔서요. 신생대도 마찬가지로 뭐가 번성했는지를 좀 먼저 적고 갈 텐데요. 얘도 간단하기 때문에 자,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머드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그게 또 애매해요. 이따가 다뤄보겠지만 자, 포유류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선생님, 포유류가 중생대 때 출현한 거고 신생대 때 번성해요. 그죠? 그 다음에 화폐석 이렇게 있으시고요. 제가 거시식물은 고생대 때 출현해서 중생대 때 번성했고요. 속시식물은 중생대 때 출현해서 신생대 때 번성한다. 자, 이것도 아시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딴 거는 뭐가 되게 많았는데 11번은 얘 혼자 중요해서 좀 따로 떼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 형성입니다. 이따가 지도할 때 이제 그림으로 볼 건데요. 인도 대륙이 이제 유라시아 대륙 딱 부딪히면서 나오는 산맥이 있거든요. 요거 딱 신생대 초 이제 가르는, 사실 뭐 초, 중 애매하긴 하지만, 신생대라는 것, 히말라야 산맥 형성이 이제 신생대를 대표하는 어떤 사건이었다, 어떤 하나의 딱 구분짓는 사건이었다라고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바로 또 말이에요, 신생대 말.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먼저 화폐석이 멸종을 하시게 됩니다. 화폐석 멸종과 동시에 어떻게 일어나냐? 요 바로 다음에 이제 인류가 조상이 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생대는 사실 출현 막 이런 거 따지는 게 좀 애매했고 멸종이 좀 재밌는데 화폐석이 어느 순간 있었겠지. 근데 화폐석 멸종 다음에 인류 조상 출현함과 동시에 사실 이때 매머드가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매머드는 번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할 정도로 너무 나중에 나와서 그 다음에 매머드 멸종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매머드는 사실 번성이라고 보기 애매했던 거죠. 왜냐하면 포유류 번성이라고 보는 게 맞고 매머드는 진짜 마지막에 나왔다 그냥 바로 없어진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선, 고, 중, 신까지의 이제 사건 순서 다뤄봤고 사실 제일 잘 봐야 될 거는 이 고생대에서 좀 볼 게 좀 많으시고요. 중생대랑 신생대는 이제 번성인 게 뭔지 그리고 거시식물, 소시식물 잘 구별하는 거 이 정도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구분만 진짜 잘 알아두시더라도 모든 문제 거의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대 구분 하셨고 이제 뒤에서는 화석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전혀 상관없다. 자, 화석은 사실 제가 화석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서야 사실 정리하는 게 거꾸로 가는 거긴 한데요. 생물의 유해, 뼈 같은 거 있잖아요. 뭐가 중요해? 우리는 단단하다, 요거 키워드 하나만 아시면 돼요. 단단해야 묻히고 화석 되겠죠? 라는 거고 흔적도 화석이다? 내신 틱한데 그냥 그 정도도 화석으로 인정해주마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막 퇴적물 쌓인다는데 결국에는 단단한 게 쌓여야 화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서 이게 보시면 화석의 생성 조건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단단하다 요거 있고요. 쪽수가 많아야 화석이 될 확률이 그나마 높죠. 왜? 어차피 다 뽀개지거든요, 단단해도. 근데 쪽수가 많으면 그 중에서 남아있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최대한 빨리 묻혀야 돼요. 왜? 겉에 있으면 또 막 풍어가 되면서 또 망가질 테니까 최대한 빨리 묻혀야 되는데 중요한 거 단단하다. 자, 이거 아시면 되고 사실 수능 문제로 나오기 좀 애매하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 앞에서 설명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는 게 요거는 이제 수능에 나옵니다. 자, 제가 표준 시상 화석이 있는데 먼저 시상 화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상 화석이 뭐냐라고 보시면 제가 화석 설명드릴 때 이렇게 네모치고 제가 뭐 했죠? 별표 쳤죠, 별표. 별표 친 게 시상 화석이에요. 왜? 시상 화석은 현재까지도 있는 친구들을 그냥 시상 화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정의는 환경을 이제 특정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에 대한 화석인데요. 얘가 애초에 표준 시상, 표준은 시대 구분이고 시상은 환경 구분이시기 때문에 환경이 구분되려면 애초에 시대 구분과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도 살아 있어서 진짜로 환경만 지칭할 수 있는 화석이 출제가 되시기 때문에 제가 시대 구분할 때 그냥 별표 쳐서 현재까지도 있는 화석들이 시상 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고사리 같은 친구는 양치식물이었죠. 양치식물은 습하고 이제 더운 육상 식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별표를 치는 게 이제 현재까지도 살아 있는 거다. 고사리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시상 화석이다 라는 거고 산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있다. 이것도 환경을 지칭하는 거고 지금도 있잖아요. 산호. 반면에 표준 화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서 뭐라 했냐? 네모 있다가 쭉 가서 X표 친 게 있어요. 이런 게 표준 화석이에요. 왜? 시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시대 구분이 된다는 건 중간에 멸종했기 때문에 딱 경계가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그게 이제 특정한 시기를 이제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5번에서 시작해서 8번에서 숫자 당연히 외우셔야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시대 구분이 됐기 때문에 아 고생대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공룡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번에서 10번까지 번성했던 친구다라고 이제 아시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랑 시상 요거 화석 보고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한 가지 낚시로 나올 수 있는 게 특정 화석 출현한 시기를 보고 그것만 외운 친구들한테 아, 이 뭐 고사리 같은 친구 중생대는 이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낚시 치는 선지 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별표 친 거는 지금까지도 있다라고 아시면 된다. 요거는 이제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치 가치 있겠지. 왜?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으니까 뼈 같은 게 구조가 비슷하게 이제 진화했겠으니까 그래서 구조 같은 거 진화할 수 있는 거고 요 지층 같은 경우에는요.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냥 쌓이기만 한 이상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쌓일 거니까 이게 이제 지층을 이제 퇴적된 순서를 파악하는데 그 화석이 좀 도움을 준다. 자, 이런 친구고 이따 문제로도 한번 보겠죠. 그 다음에 과거 대륙의 이동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대. 근데 뭐 이쯤부터 뭐가 이제 화석이 여기 묻혔던 범위라고 쳐봐요. 얘가 이제 나중에 뭐 분리가 됐어. 대륙이 분리가 됐는데 이게 보시면 막 이쯤부터는 뭔가 똑같은 화석이 묻혀 있는 게 발견되겠죠. 아, 이걸 보고 사람들이 추론하기를 아, 원래는 하나의 대륙이었겠구나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이동 경로 같은 거를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다. 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요거 이제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걸 좀 자세하게 푸는 건데요.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바다 요거 하시면 되고요. 산호 같은 경우에도 바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음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제가 앞에서 표준 화석, 시상 화석 했지만 뭐 표준 화석이라고 환경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냥 시대를 구분하는 거라고. 이게 삼엽충이 그러면 육상, 바다 다 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얘는 시대를 구분하는 측면에서 표준 화석이라고 한 거고 얘는 바다에 산다. 이것도 곁다리로 알아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표준이니 시상이니 이거를 엄밀히 하는 게 애매하긴 한데 우리는 교과서 상으로 그 제가 별표 친 거는 그냥 시상이다. X 친 거는 표준이다라고 그냥 외우시면 전혀 무방합니다. 요거 이제 배경 지식으로 그냥 알고 버리면 되는데요. 자, 고사리. 제가 말했죠. 자, 따뜻하고 습한 육지. 그 다음에 조개 화석. 조개 뭐예요? 바다지, 바다. 그 다음에 뭐 바다다. 갯벌에 서식한다.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인데요. 지도가 처음에 그냥 자습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시대 구분 해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너무 쉬울 거예요. 자, 고생대 같은 경우에 판게아 몇 번이죠? 자, 8번입니다. 판게아 형성 대륙 붙은 거 고생대라는 거 아셔야 돼요. 판게아가 형성된 것 때문에 맨 처음에
헷갈려하는 친구들 뭐냐? 선생님, 판계아가 처음에 붙었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일 수도 있잖아 라고 개소리 하지 마세요. 자, 판계아 보이면 고생대다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판계아가 중생대 때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중생대 때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 삼각형 치는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뭐냐면 인도 대륙입니다. 인도 대륙에 주목하면서 한번 신생대로 와보세요. 신생대 오시면 인도 대륙이 이거예요. 이거. 얘가 이거라고. 이렇게 붙으면서 유라시아 대륙이랑 붙으면서 요게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형성 몇 번이죠? 11번입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중신을 나누는 게 뭐냐? 고생대 같은 경우에 판계아 붙어있으면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 보실 때 인도 대륙의 위치를 보시고 구별하시면 돼요. 유라시아 대륙과 안 붙어있으면 중생대, 붙어서 히말라야 산맥 형성했으면 신생대. 끝입니다, 지도는. 네. 지도까지 하시고 나면은 마지막은 멸종인데요. 멸종이 사실 지구과학 1에서는 좀 자세하게 다뤄줄 수도 있겠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읽을 수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자, 생물과의 멸종 비율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멸종 뭐 있었겠는데 이런 거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할 때 뭘 보고 하시냐? 이 숫자를 보고, 외우신 숫자를 보고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자, 5.4 이렇게 있고 중간에 2.52가 있으실 테고 마지막에 0.66억 년 전 있으실 테니까 요 사이가 이제 고생될 거고요. 요 사이가 중생대, 그 다음에 오른쪽이 신생대일 것이다. 요거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잘 보시면 왠지 2.52스러운 것쯤에 이제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이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 8번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2.52는 확실하게 고생대 말과 중생대를 경계 숫자잖아요. 경계 숫자니까 얘는 확실하게 8번이다라고 아시면 되고, 8번에서 뭐 일어나죠? 자, 첫 번째. 자, 판게아가 형성되었죠.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해안선에 있던 그 생물들이 다 짜부되면서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났겠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멸종됐다? 삼엽충, 방추충.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선생님, 여기도 하나 있는데, 여기? 5.4에서 2.5이니까 고생대 중반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건 통합학 범위가 아니에요. 일단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르도비스 기에 대멸종이 뭐 일어났다고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알 필요 없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아, 그냥 여기가 멸종이 많이 됐구나. 그냥 이 정도 아시면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0.66에서도 뭔가 하나 있어. 왜? 중생대랑 신생대 요거 경계를 하는 친구잖아요. 요 경계가 몇 번이었죠? 경계. 자, 10번이었어. 10번. 10번에서도 이제 멸종한 것들이 공룡, 암모나이트 이런 거 멸종했으니까 아, 멸종한 비율이 좀 높겠네. 그냥 이 정도로 추론하시면 충분하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통합과학 수준에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2번. 판계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라고 뭔가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요 B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유추해서 그냥 해석하는 정도로 끝내시면 충분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셔서요. 반대로 얘는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냐 요거 얘기하는 건데요. 보시면 A, B, C 이제 시대 구분하는 거래요. 그럼 얘가 고중신인 거는 뭐 이제 알겠고, 이거 보시면 여기서 갑자기 팍 꺼지거든요. 팍. 고생대에서 중생대에서 팍 꺼져요. 팍. 근데 여기 왼쪽에 그 같이 보시면 판기아 이제 형성될 때 고에서 중 갈 때 멸종 비율이 팍 뛴단 말이에요. 멸종 비율이 확 높으면 아, 생물도 확 낮아졌겠네. 이것도 같이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짜잘하게 그렇게 있지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셔야 될 게 계속 증가하거든요. 결국에 이게 뭔가 멸종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곡선이긴 해요. 생물 다양해지는 게. 통합과학에서 만약에 통합 변별을 한다고 치면요, 요거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이제 적응 그리고 진화되셨다라고 보시면 충분합니다. 왜? 환경이 변해도 생물은 그 환경에 충분히 적응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원래 지구과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만약에 선지에서 출제된다면 적응했기 때문에 다양해졌을 것이다라고 하셔도 아, 맞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정말 이제 지질시대 충분히 공부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 화석, 지도, 멸종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기출문제 통해서 한번 싹 정리하면은 이제 정말 잘 알게 되실 거죠. 자, 문제로 들어갈게요. 네. 자, 기출문제부터 살펴볼게요. 그냥 보시면 아는 게 그 숫자로 외우셨으면 알겠지만 현대로 올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A가 선캄브리아 시대, B가 고생대, 중신입니다. 여기까지 됐고 고사리 보시는데 자 고생대 출연은 했지만 그냥 어떻게 된다. 제가 별표 쳤죠. 현대까지도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뭐다? 자 시상 화석이다. 자 여기까지 아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그 다음에 삼엽중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를 확실하게 표지해주는 자 표준 화석이다까지 아시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자 기억 나가 보자. 고사리는 A시대 말, 선캄브리아 시대 말에 처음으로 출연하였다. 이런 거 시대 제대로 안 외우면 그냥 틀리는 거라고. 고생대 때 출연을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아니고요. 몇 번? 7번입니다. 7번. 그 다음에 니은 B시대 말, B 고생대 말에 판기하가 연습되었다. 너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 다 삼엽중은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판단하는 데 이용된다 라고 하시는데 맞죠? 표준 화석이기 때문에 시대를 판단하는 데 이용이 된다 해서 니은 디귿해서 이렇게 정답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사실 이 문제가 오늘 되게 킥인데요. 쉬워 보이는데 조금 이제 본질적인 걸 좀 함유하고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삼엽충 출현, 방추충 멸종, 화폐성 멸종 이렇게 보시면 애매하게 공부하면요. 얘가 그래 고생대 오케이 그 다음에 화폐석 신생대 오케이 신생대 말이겠네 그냥 대충 추론하는 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신생대 멸종이니까 이제 말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가 뭔데 이게 제대로 안 외우면 하다가 틀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번호로 외우셨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다. 삼엽중 출현은 고생대 5번이었고요. 방추충은요, 고생대 몇 번? 자, 8번이시고요. 화폐성 멸종은 이제 신생대 12번이라는 걸 확실히 아신다면, A는 5에서 8 사이의 순서 사건이다. 이게 너무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달려가는 거죠. 8에서 12번이다. 아시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고에서 신 사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고생대 말이니까. 요 사이에 중생대가 통째로 들어간다는 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갖고 있거든요. 왜? 이러면 이 기간에 중생대 아무 사건이나 그냥 얘기해도 다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방추충 멸종을 뭔가 고생대, 중생대, 애매한데 해서 중생대라고 생각하신다면 뭔가 중생대를 물었을 때 그럼 얘 방추충 멸종보다 앞이야, 뒤야? 이런 거 헷갈려가지고 틀리게 되신다. 하지만 우리는 특정 시대의 번호로 확실하게 외웠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이래서 시대 구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파트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선지를 뽀개러 가보죠. 자, A 기간에 최초의 척추동물 출연하였다. 평가에 나왔다니까. 어류인데요. 어류 우리 몇 점으로 보기로 했어요? 몇 번? 6.5번 정도로 보기로 했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얘기고요. B 기간. 그래.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방추충 멸종 이게 막 중생되면 그게 아니라 얘가 고생대 말이기 때문에 중생대 통으로 들어있잖아. 그러면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가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자, 디귿 B 기간의 지층에서는 양치식물 화석이 발견된다.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양치식물 화석은 고생대 때 출연을 하셨는데 뭐다? 시상 화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 있다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맞다. 틀리다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 번호를 붙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상 화석 같은 경우에 원래 제가 그냥 별표 친 것만 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시상 화석도 환경을 얘기하는 거지만 뭐 완벽히 끝까지 살아있는 애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문제를 풀 때는 확실하게 살아있는 애들만 출제가 되니까 전혀 이제 그렇게 이부법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그냥 자신감 갖고 푸시면 돼요. 멸종이다, 멸종. 방금 PPT 이제 할 때 봤던 자료인데, B가 뭐다? 2.5이니까, 언제? 고생대 8번 정도겠다. 그 다음에 중생대 넘어가는 거. 그래서 고중신, 이거 보시면 이제 바로 기억, 니은, 디귿 하러 가면 되겠죠. 기억, 생물과의 멸종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냥 보는 거죠, 보는 거.
B가 크니까 그냥 이거 읽는 거라고. 그래서 B가 높다. 기억은 틀렸고요. A와 B 사이에 최초의 양소를 출현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죠, 이건. 양서류 출현 고생대 7번인데요. 얘가 몇 번인지 모르잖아. 얘는 형업과학에서는 풀 수가 없는 선지예요. 왜? 고생대 중반에 이 특정 시기가 몇 번인지 우린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맞기는 한데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얘가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후에부터 이제 7번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혹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혹시 기출이 나온다면 대멸종 이후에 7번이 나온다. 7번. 뭐 이제 양수류 나오고 파충류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온다. 이 정도 배경 지식으로만 알아두셔라 라는 거고요. 디귿선지 B와 C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중생대잖아. 중생대. 히말라야 산맥은 11번이죠. 그래서 형성되었다? 아니다 라고 이제 보셔서 니은이 정답인데요. 사실 니은을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업과 디귿만 확실히 지우셨더라도 충분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지도 문제인데요. 지도 어렵게 보지 말라고 했죠. 그냥 위치관계, 시대 구분만 제대로 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겠다. 자, 가 보시면 이게 뭐예요? 판계야, 판계야. 판계하면 뭐다? 고생대 8번입니다. 8번.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그럼 나랑 다가 있는데요. 뭘로 구분하라고? 인도대륙. 안 붙어있네? 중생대. 그 다음에, 너 붙어있네? 너 신생대. 끝났죠. 자, 기업. 가의 판계와 형성은 해양 무척추 동물을 대규모로 멸종시키는 어쩌죠? 맞죠. 왜? 원래 다 떨어져 있는 대륙이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바다가 짜부돼서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에 해양 무척추 동물 멸종됐겠죠. 자, 니은. 나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라고. 왜? 형성 안 된 걸 구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자, 디귿. 다의 육지에는 거시식물이 속시식물보다 건성하였다. 요거 제대로 안 해왔으면 애매했겠죠. 자, 다가 뭐예요? 일단 신생대. 신생대는 속시식물 번성이기 때문에 물론 거시식물 살아있습니다. 근데 번성은 속시식물이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혼합 유형인데요. 그러니까 지도도 있고 멸종도 이제 멸종할 때 나왔던 그래프 그거 같이 살펴본 좀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보시면은 시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얘 뭐예요? 판게아, 판게아. 판게아가 있고요. 이게 뭐예요? 인도 대륙이 안 붙었네. 중생대죠. 그러니까 판게아, 고8이죠, 고8. 고8에서 요 상황까지니까 고생대에서 중생대 어느 지점 사이까지겠네 라고 아시는 거고요. 그다음 나를 보시면 시대 구분해야지. 고, 중, 신 요까지 되셨고 요 경계에서 판게아, 오케이, 여기까지죠. 기억을 보시면 가의 과정에서 대륙붕의 면적은 몇 얼마였다? 대륙붕이 뭐예요, 선생님? 대륙붕은요, 이렇게 육지 있고 이렇게 바다 있잖아, 바다. 바다 있으면 대륙 있고 사실 여기 땅바닥이 없는 게 아니잖아. 지각이 있으니까 요 밑으로 이제 가는 요 낮은 해안 지대 여기를 이제 대륙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다가 있는 거를 전제로 하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바다 자체가 다 짜부돼서 없어지면은 대륙붕 면적은 이제 원래 판게아에 형성되면 대륙붕 면적은 이제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가의 과정에서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바다 면적이 넓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륙붕 면적은 넓어졌다라고 하셔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딴 얘기로 하면은 해안선의 길이가 길어졌다라고 하셔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고요. 자, 가의 수륙 분포 변화는 C시대에 일어났다라고 하셨는데 가가 고에서 중 어느 사이까지이기 때문에 이쪽이겠죠. 이쪽. 사실 이제 말이기 때문에 B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가 아니라 B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암모나이트 뭐죠? 중생대 번성이죠. A시대? 아니죠. B시대죠. 화폐석은 B시대가 아니라 C시대죠. 그래서 하나씩 밀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디귿 선지도 이제 틀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에 제가 화석 다룰 때 이제 그 화석 특징도 있지만 뭐 나온다? 지층에 이제 쌓이는 순서, 해적 순서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단순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완종류. 완종류 기억하시나요? 어깨에서 발 나가는 친구. 그래서 완종류가 언제 출현했냐라고 이제 보시면요. 얘 고생대 때 출현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완종류는 지금까지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게 고생대네 라고 하실 수는 없는 건데요. 위에 보시면 여기 삽입충이 있으세요. 그래서 얘가 역전되지 않는 이상 얘가 고생대였기 때문에 밑에도 고생대였겠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공룡 발자국이니까 얘가 중생대가 되시겠고 합해석은 신생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 화면 보시면은 이 무늬가 얘랑 똑같아. 그림에서 같은 무늬는 같은 종류의 암석을 나타낸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암석이라는 친구들은 사실 시대라기보다는 그냥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도 충분히 같은 암석으로 구성된 지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아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도 보시면 완종류와 삼엽충 같이 있으니까 얘도 고생대였겠네. 정확히는 고생대 바다였겠네까지도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도 암모나이트잖아. 암모나이트니까 중생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화폐석이니까 신생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푸시면 이제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 고생대 지층은 가가 두꺼우나 중생대와 신생대 지층은 나가 두껍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고생대 가가 요 정도? 나가 요 정도? 맞네. 자, 중생대 요 정도? 그쵸. 나가 두껍죠. 신생대도 나가 두껍네. 그냥 읽어서 푸는 거네. 그러니까 별게 없는 거고 그냥 읽어서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니은 육상에서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가에는 있으나 나에는 없다. 자, 이렇게 나오시는 선지거든요. 네. 가를 보시면 공룡 있어요. 공룡은 육상에서 사니까 오케이. 나는 너네 바다. 암모나이트 바다. 화폐석 바다니까 없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것도 읽어서 푸는 거예요. 지질 시대가 다르더라도 같은 종류의 암석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주황색으로 쓴 글씨에 이제 저 삼엽충이라는 그 화폐석 있는 저 가의 지층 있죠.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제 보셔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지질 시대였는데 제가 처음에 강조했듯이 시대 구분을 정확히 해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스마트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이제 풀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